안녕하십니까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나무를 소재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면은 너무나 우리와 친숙한 사물인데요. 어떤 나무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두자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과의 어떤 신화적이고 어떤 또 자연 신앙적인 그런 유래가 있어서 옛날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말씀 중에 어떤 집안에 어떤 나무를 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설이 있던 그런 재밌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뭐 복숭아 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었다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어떤 귀신이 싫어한다 해서 어떤 조상의 영혼을 쫓아낸다 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유래라든가, 반대로 어떤 석류나무를 이제 집에 심었을 경우에는 어떤 뭐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뭐 하다못해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이렇게 인간과의 또 그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본질적으로 그 나무의 각색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작업에 임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종류로는 이제 뭐 유래를 본다든가 뭐 토감을 보니까 한 630여 종 고유종이 그 정도 있고, 요즘에 이제 변종들이 한 350여 종 정도의 나무 종류가 있는데, 저희 그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특징들, 뭐 동백나무 숲을 그린다든가 대나무 숲을 그린다든가 이랬을 때 다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무를 소재로 삼아 봤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건식 기법이라든가 습식 기법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무에 이제 표현 방법이 있어서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건식 기법으로 해보고 하나는 습식 기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건식 기법은 초벌로 제가 한번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색을 칠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습식 기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무의 줄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이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번짐 효과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나름대로 어떤 좀 효과를 내주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옆에 건식 기법으로 미리 초벌을 칠해놨던 이 부분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의 결들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뭐 느티나무 종류,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제 하나의 줄기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교목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자 전봇대처럼 일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뭐 개나리나 진달리 이런 것들은 관목이라 해가지고 이제 줄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형태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게 되면은 작업을 할 때 형태를 정확히 구사해낼 수 있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식 기법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돌기 껍질 부분 있죠. 이런 그 나무에 보면은 껍질 부분이라든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명암을 남겨두고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이 옆에 있는 습식 기법은 물이 번져 나가면서 어떤 물의 번짐 효과를 나타내주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채색을 하는 마무리를 지는 과정에서 명암 그림자 처리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완성하는 그 작품을 완성하는 분위기는 틀리지만은 나무가 주는 질감은 조금 표현 기법에 따라서 조금 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대로 살려주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어떤 그 안개가 끼는 날이라든가 비가 왔을 직후에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기법을 쓰시게 되면은 더 낫죠. 비가 안개에 끼고 이런 그 어떤 분위기, 몽환적인 분위기 있을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건식 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좀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습식 기법으로 이렇게 나무 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어떤 터치들 하나가 돌출된 그 나무의 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과가 굉장히 미세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주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이 어떤 그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굉장히 틀리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뭐 어떤 진달래 꽃을 그려놓고 줄기를 대나무처럼 그려놓으면 그게 좀 언밸런스 안 맞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무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줄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좀 나무 줄기에서 좀 특이한 또 대표적으로 많이 또 그려봤던 작품 중에 그 자작나무 있죠. 이제 포플러 나무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자작나무의 그 흰색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색깔 자체가 뭐 계절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이따 응용 시간에 이제 자작나무 숲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줄기 하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프로 자작나무를 그리게 됐을 때 가장 또 효과가 재밌는 것이 나이프 작업입니다. 그래서 붓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무를 동시에 여러 개를 그렸을 경우에 대작을 했을 경우였는데 이 나이프 작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그루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좀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줄기를 잡은 거죠. 어두운 부분은 그림자 부분은 나이프의 밑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제 이것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 종이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엠보싱 우들투들한 부분이 적은 부분에서는 효과가 더 잘 나고 여러 가지 그 종이 특징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종류별로에 따라서 붓으로 사용할 때는 그 종이가 조금 거친 부분은 이제 종이로 이제 붓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 엠보싱 우들투들한 부분이 적은 부분들은 이런 나이프 작업으로 해도 굉장히 재밌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의 형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줄기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그리는 줄기가 오늘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나무 줄기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작나무냐
느티나무냐, 뭐 어떤 소나무냐 이런 그 나무의 질감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한 번씩 종류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응용 시간으로 해서 이제 한번 그 자작나무의 겨울 숲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간 관계상 아까는 이제 붓이라든가 어떤 그 나이프 작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마스킹 액을 먼저 발라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숲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배경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의 물을 좀 먼저 발라놓고 그 물에 그 마르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봐서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설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하얀 눈으로만 먼저 생각하는데 자작나무도 이제 표피가 하얗다 보니까 사실은 좀 눈에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주로 이제 회화 그림을 할 때는 이제 주로 그 하얀 나무들은 주로 이제 배경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겨울 자작나무 숲이 이제 좀 표현하는데 어색하지 않고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작나무가 이제 배경을 먼저 칠해주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뭐 숲이라는 게 이제 여러 뭐 형태의 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길들을 마르기 전에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경의 어떤 숲을 그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겨울이라 해서 무조건 한 톤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그 작가 취향에 따라서 또 배경에 여러 가지 색을 조금씩 가미해 줌으로 인해서 좀 너무 단순하지 않게 작업을 하시는 그런 기회도 한 번씩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숲이지만 그래도 약간씩 다른 상록색이 계열도 한 번씩 포함을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러 이렇게 그 나무들이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스킹액을 지금 뜯게 되면은 이제 종이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응용 시간에 이 자작나무 숲을 이렇게 그려보게 됐는데 마스킹 액을 이제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먼저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뒤쪽에 있는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붓으로 처리를 하고 앞부분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앞으로 두 그루 정도는 나이프 작업을 한번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화이트로 밝게 부분이 있는 그런 자작나무는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로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터치를 넣은 것은 이제 뒤쪽에 있는 멀리 있는 자작나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업을 하실 때 원근 그런 것을 생각해서 터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무 두 그루는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다이프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프의 이제 면적이 닿는 부분이 벗겨진 그런 나무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포인트로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자작나무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작나무 특유의 어떤 나무 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이제 좀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그리게 되려면 이제 잔 가지를 쳐주는데, 너무 이게 이제 적은 공간에 또 많이 쳐주게 되면은 좀 산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대표적으로 몇 그루만 이제 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겨울에 자작나무 이런 그 배경은 서두에 말했다시피 배경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이제 자작나무에 그 터치를 하나씩 해서 화이트를 살려주면서 또 자작나무와 자작나무 사이에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겨울 자작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무를 소재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 나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질감, 이것만 잘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회화, 평면 회화를 하신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다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한 번쯤은 다뤄왔던 소재들이고, 또 그것만 소재로 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나무라도 여러 어떤 저형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인 그림을 기초 단계에서는 먼저 그걸 마스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왔을 때 자기만의 세계로 갔을 때는 나무의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을 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그 과정을 배우지 않게 되면은 그 나무의 본질적인 그런 형태, 그 또 나무마다의 특성들을 정확히 인식을 않고 엉뚱하게 표현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그 나무의 각자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서 뭐 연필 조그마한 스케치를 갖고 다니면서 가까운 뒷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한 번씩 올라가서 작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반복되게 많이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